안녕하십니까. 세스코리아의 조민기입니다. 앞에 이제 김희선 선생님께서 워낙에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제가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저희가 준비한 그러한 내용들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은 금융기관 내부 부정 대응을 위한 세스의 AI 기반 접근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거지만, 실제로 FDS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그 금융기관들이 AI나 머신러닝을 고민을 하는데, 그 고민을 한번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오늘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 내부 통제와 관련해서, 내부 부정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들을 해오고 계시고요. 규제기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규제의 형태들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금융기관들이 금융사고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감독원이나 혹은 이제 금융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규제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내부 통제와 관련된 강화된 그러한 규제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책무구조도라든지 경영진의 책임을 좀 더 부과하는 그러한 형태의 접근 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임원 개인에 대한 어떤 책임들까지 이렇게 강화되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금융기관들의 임원분들이 많은 프레셔를 느끼실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부적인 어떤 동인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어떤 동인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러한 그 금융사고를 실효적으로 효과적으로 좀 더 탐지하고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대응들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KB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내부적인 어떤 내부 통제 시스템, 내부 통제에 대한 환경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프라라든지 기업 문화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상시감시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형태대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규정들이 강화되는 것, 규정들로만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이 앞서 이제 금융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기술들이 이 범죄자들이 새로운 기술들을 도입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그러한 기술들을 팔로우업해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들을 가져가야 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어려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의 가장 중요한 어떤 기술로서 AI나 머신러닝이 얘기가 되어 가고 있죠. 하지만 이러한 AI나 머신러닝을 도입할 때 굉장히 많은 과제들과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들이 받는 질문들이 바로 이런 질문들입니다. 우리 금융기관은 지금까지 내부 부정에 대해서 상시감시해서 모니터링을 했지만 해당되는 데이터를 쌓아두지도 않았었고, 또 룰과 타겟 데이터도 없어요. 라벨도 없어요. 어떻게 AI 머신러닝을 적용하죠?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AI 머신러닝을 적용할 때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세스는 머신러닝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머신러닝 방법론, 특히 프로드를 디텍트하기 위한 머신러닝 방법론은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 그리고 합성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은 타겟이 적은, 타겟이 거의 없는 그러한 데이터로부터 점점 라벨을 늘려가는 형태로 머신러닝을 적용하는 방식이고요. 그 중에서도 세스는 그래프 베이스드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을 베이스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비지도 학습과 그리고 예측 모형 슈퍼바이즈 러닝을 교합해서 활용을 하는 형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부족한 데이터를
보강하기 위해서 아까 KB에서도 마찬가지의 기법들을 활용을 하고 계신데 부족한 데이터, 특히 프로드와 관련된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에 데이터의 증강을 하기 위해서 합성 데이터를 활용을 하게 되죠. 이러한 합성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최근에 제너레이티브 AI에서 얘기하고 있는 LLM 측면에서의 제너레이티브 AI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는 그러한 그 제너레이티브 AI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너레이티브 AI 하면 LLM만을 얘기를 하지만 LLM 이외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합성 데이터와 같은 영역들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과 활용 범위로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합성 데이터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왼쪽에 보시는 화면에 보시는 왼쪽에 보이시는 이러한 데이터와 통계적으로 동질의 데이터를 생성해서 해당되는 데이터를 머신러닝에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것이 바로 합성 데이터가 이 제너레이티브 AI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족한 데이터, 우리가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부족한 데이터들을 좀 더 보강하고 해당되는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쉽게 모델링하고 머신러닝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금융거래는 단순히 하나의 트랜잭션을 보고 찾을 수 없는, 문제를 찾을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의 트랜잭션, 그리고 나로부터 1차, 2차, 3차, 4차로 넘어가는 그러한 자금의 흐름들을 제대로 추적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자금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렇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래의 내용들 가운데에서 그 집단을, 위험한 집단을 찾아내는 방식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세스의 인터널 프로드와 관련된 탐지 기법들 가운데에서 바로 네트워크 분석이 활용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분석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실 때 아랫부분에 언급하고 있는 상향식 접근 방식, 특정한 우범자를 찾고 그 주위를 찾는 방식, 시각화죠. 그러한 방식보다는 좀 더 사기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향식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거래들 가운데에서 가장 우범 집단이 어디인지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의 개체를 찾아서 그 개체를 주위를 찾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활용되는 그러한 다양한 형태의 알고리즘들이 있는데요. 커넥티드 컴파운트라든지 모듈러리티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찾고 그 네트워크에서 커뮤니티를 나누고 해당되는 커뮤니티에 흔히 얘기하는 이상징후 지표들, 비지도 학습에서 사용되는 거래 패턴이라든지 머신러닝 기반의 비지도 학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지표들을 묶어서 가장 우범 집단을 먼저 찾아서 집단적인 위험을 찾는 그러한 방식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각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사기와 가장 밀접한 집단을 찾아내는 그러한 방법들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금 세탁이라든지 사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적용을 하게 되면 많은 많은 모델들이 범람하게 됩니다. 룰과 모델이 많아지게 되면 하나의 엔티티에 여러 개의 룰이 동시에 적발이 된다거나 여러 개의 모델이 굉장히 고위험으로 평가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룰과 모델을 어디에 좀 더 포커스를 둬야 하는지, 어떤 룰이 더 위험한지, 어떤 룰에 좀 더 우리가 가중치를 두고 활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점들이 마찬가지로 벌어질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머신러닝이 활용이 됩니다. 최적의 가중치를 찾는 것이죠. 데이터,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면 룰, 모델, 그리고 라벨드 데이터가 될 거예요. 이러한 데이터들 가운데에서 어떤 룰과 어떤 모델이 가장 위험하고 어디에 좀 더 포커스를 해야 되는지, 흔히 얘기하는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이 뒷부분에 있는 라벨을 지속적으로 붙여가는 그러한 단계에서 확정된 룰과 모델의 가능성을 좀 더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정교화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바로 머신러닝이 도와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머신러닝 모델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요. AI 모델을 굉장히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실제 조사 프로세스에서는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조사의 판단 근거는 뭘로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으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룰과 모델과 네트워크 분석과 예측 모형에서 나온 그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경보로 만들고 그 경보에서 조사 분석으로 어떻게 연계해서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론이 될 겁니다. 이미지가 깨졌네요. 네. 이게 제가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요. 이미지가 깨졌습니다. 올라오면서. 네, 지금 뭐 흐린 이미지 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윗부분에 그리드에 있는 것들이 경보들입니다. 이 경보는 왼쪽 아래에 이 경보를 구성하는 룰과 모델들이 같이 보여지게 됩니다. 해당되는 룰과 모델들을 보고 오른쪽에 네트워크도 같이 보이죠. 이 엔티티, 특정 경보를 구성하는 엔티티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경보를 클릭하고 넘어가면 해당되는 경보를 구성하는 룰과 모델의 실제 트랜잭션 데이터를 같이 보면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조사 분석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그러한 정보들을 통해서 지리적인 정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이 됩니다. 이미지가 깨져서 제가 설명이 약간 미흡한데요. 네,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모델에 활용됐던 데이터들, 룰에 디텍트 됐던 그러한 데이터들이 같이 조사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정보들이 같이 제공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위험 경보가 만들어지면 내부 조사 프로세스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내부 조사 프로세스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굉장히 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자금 세탁도 마찬가지고 사기도 마찬가지고 조사자의 특성에 따라서 조사자의 숙련도에 따라서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동일한 경보를 처리하는 방식들이 지점의 담당자 혹은 모니터링 담당자의 숙련도와 그리고 과거에 해왔던 일에 따라서 해당되는 내용들이 다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관성과 상향 평준화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과제죠. 아까 KB에서 보셨던 것처럼 LLM을 활용해서 그러한 정보들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가트너에서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랫부분에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LLM과 같은 제너레이티브 AI의 경우에는 텍스트를 생성하고 이미지나 동영상을 생성하고 그리고 설명하는 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반면에 윗부분에 있는 것처럼 사기나 리스크를 예측하는 데는 굉장히 미흡한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AI 기술을 컴바인 해야 되죠. 이러한 컴바인 하는 것들을 저희들은 컴포짓 AI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컴포짓 AI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용어가 아니라 가트너의 하이퍼사이클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제너레이티브 AI와 기존의 일반적으로 사용됐던 AI의 기술이 복합화되면서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빨리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AI의 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컴포짓 AI를 활용을 해서 조사의 프로세스에서 조사자들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AI에 나온 그러한 결과들을 LLM과 연동해서 그러한 조사 가이드를 제공을 해드리는 그러한 형태로 어프로치를 하게 됩니다. 모델이 만들어집니다. 그러한 모델이 만들어지면 해당되는 모델을 얼마나 자주 갱신해야 하고 얼마나 모델을 안정적으로 배포하고 우리 운영 시스템에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도 굉장히 큰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분석의 라이프 사이클은 데이터를 관리하고 모델을 생성하고 그리고 해당되는 모델을 배포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모델을 배포하는 과정에서는 모델에 대한 거버넌스, 모델들을 모아서 관리해야 하고요. 모델이 정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현재 그 모델을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이 모델을 어느 시점에 리트레이닝 하거나 리모델링을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리트레이닝이나 리모델링을 한다면 운영 시스템, 도커가 됐든 애플리케이션이 됐든 이러한 환경으로 해당되는 모델을 배포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자동화돼서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제공이 되어야 할 겁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트러스트워시 AI라고 얘기를 하죠.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AI가 편향성을 가지거나 혹은 해당되는 AI를 통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그러한 프로세스들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게 됩니다. AI를 모델을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컨슘하는데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배포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방식들을 같이 가져가야 할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환경들, 이러한 AI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AI 생태계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환경들이 바로 세스의 Financial Crime Analytics, 금융 범죄 분석이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에서 제공이 되고요. 이 안에 바로 AI 머신러닝 기반의 하이브리드 분석 어프로치, 그리고 네트워크 분석, 그리고 최적화된 경보 조사 분석 프로세스를 제공을 함으로써 처음부터 끝까지 원샷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들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오케스트레이션 부분, 이 데이터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면 내부적인 데이터 이외에 외부의 데이터들도 실시간으로 포착을 해서 데이터를 통합하고 우리 금융기관 안으로 그러한 데이터들을 들여보내고 들여온 데이터를 머신러닝이나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의사결정하고 해당되는 경보들을 모니터링하고 경보에 대한 관리 프로세스, 사례 관리 프로세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라이프 사이클에서 관리하는 그러한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환경들을 세스가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